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 그리고 능동문에 대응하는 피동문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능동문이 없는 경우, 그리고 피동문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능동문이 없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동작주, 누가 주어인지, 누가 동작의 주체인지가 불분명할 때입니다. 누가 날씨를 풀었다. 누가 불분명하죠? 그럴 때는 주어를 생략하고 피동의 형태로만 쓰는 거죠. 날씨가 풀렸다.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죠? 네, 동작주가 불분명할 때는 동작주가 드러나지 않는 피동물을 쓴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동작주가 무정물인 경우, 동작주가 무정명사일 때입니다. 그래서 영수가 슬픔에 휩싸였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만 슬픔이 영수를 휩쌌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죠? 무정명사가 동작성을 갖게 되는 게 무정명사가 동작주로서 기능하는 능동문이 굉장히 어색한 거죠. 그죠? 무정명사가 동작성을 갖는다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할 동작성이 드러난 피동문만 쓰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형적 표현이 쓰인 경우입니다. 수거로 굳어진 거죠. 관형적 표현으로 굳어진 거예요. 바위에 눌리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바위가 누르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형적 표현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능동문이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피동문이 없는 경우는요. 네, 일단 첫째로 피동작주가 무정물일 때입니다. 피동작주, 동작을 당하는 게 무정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좀 어색하게 봐요. 왜냐면 문장을 보시면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표현은 자연스럽지만 밥이 철수에게 먹혔다라고 하면 무정명사가 주어가 되죠. 영어에서는 무정명사가 주어인 경우가 자연스럽지만 국어에서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주어 자리에 무정명사가 오는 게. 그래서 밥이 철수에게 먹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색해서 피동문이 따로 존재하지 않죠. 자, 근데 두 번째는 동작주가 아니라 경험주인 경우입니다. 경험의 주체일 때 피동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동작주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동작성이 드러나요. 능동문에 동작주가 쓰이면 동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할 동작성이 드러나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데 능동문 자체가 경험의 주체예요. 경험주. 그래서 능동문 자체에서 동작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탈 동작성을 지닌 피동문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능동문 자체가 탈 동작성을 지니니까. 그죠? 그래서 능동문의 경험의 주체가 쓰이면, 즉 능동문의 동작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피동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철수가 고기 맛을 보았다. 인데 동작이 드러나지 않죠. 그냥 단순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 맛이 철수에게 보였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문장에서 동작을 제거할 필요가 없죠. 원래 기존의 능동문이 동작성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죠?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고기 맛을 보았다 했을 때 고기 맛이라는 게 무정명사잖아요. 그래서 무정물이 주어로 나오면 안 되죠. 라고 해서 피동문이 없다고 파악해도 되는데 뭐 제가 이렇게 이 문구를 인용한 그 취지는 경험주의일 경우에는 탈 동작성을 굳이 한 번 더 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능동문의 경험의 주체가 드러나면 그냥 그거 자체로 동작성이 없다라고 해서 능동문 자체에 탈 동작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피동문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일단 제 취지였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는 관용조 표현. 이것도 그냥 관용조 표현. 수거로 굳어진 거죠. 영수가 칭찬을 들었다 그러면 영수가 착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칭찬이 영수에게 들렸다 그러면 완전 다른 의미가 되죠. 영수가 뭐 복도를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의 칭찬 소리를 들은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수거, 관용조 표현으로 굳어진 거는 네, 다른 방식으로 쓰이지 않는다. 즉, 피동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어의 동작성을 수식하는 부사와 쓰인 경우에는 피동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동문은 탈 동작성을 지닌다고 했죠. 그래서 동작을 수식하는 부사랑 쓰일 수 없어요. 풀이 열심히 소에게 뜯긴다. 풀이 소에게 열심히 뜯긴다. 안 되죠. 손잡이가 미희에게 일부러 잡혔다.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피동문은 할 동작성을 지녀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작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피동문은. 그래서 동작을 수식하는 부사, 동작성을 수식하는 부사와는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사가 수식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능동문은 동작성을 지니고 피동문은 탈동작성을 지닌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법적 성질이에요.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능동문이 없거나 피동문이 없거나 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능동문의 동작성, 피동문의 탈동작성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뭐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